자, 지금부터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앙고고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교 행사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과 우리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교 교장선생님 이홍재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청명합니다. 이 좋은 날씨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우리 본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 인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학교 간부님들 소개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교감선생님과 실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죠. 예, 우리 김용걸 교감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임창근 행정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두 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아까 우리 교무장님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설명회를 총괄하셨고 또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김성수 교무장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만큼 잘 들어보시고 또 잘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최고의 특징은 군 특성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최고의 자랑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학교의 이 자격증 취득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공업학교에서는 자격증 취득률로 또 1인당 몇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가 의 정도로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께서는 측정을 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학교의 자격증 개수나 취득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보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지금 내년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예산으로 저희들이 5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보통 어떤 사업에 자기가 2억, 3억 또는 5억, 6억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프랑카드를 종종 보실 겁니다. 우리 학교는 그분들이 자랑하는 예산의 10배, 20배에 달하는 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실습 환경 개선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내년까지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신입생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귀한 자녀를 우리 진안고등고에 믿고 맡겨주신다면 우리 모든 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것입니다.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진안고등고를 믿고 지원한다면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것이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서 준비한 설명회가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 헛되지 않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학교 군특성화 교육과정을 좀 지원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 교사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보시죠.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예, 저 두 분 지금 정복을 입고 계시는데, 자, 한 분은 우리 공병병과를 우리 책임지고 계시는 김경동 선생님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은 우리 해병 통신병과를 지도해 주시고 있는 이한용 선생님입니다.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학교의 학교 현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리플렛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입학을 어떻게 하는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교는 1956년에 진안 농업고등학교로 설립된 이후에 91년 10월 12일 날 진안공업고등학교로 개편, 기계과 6개 학급, 전자과 6개 학급에서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에 7월 국방부 군특성화학교 건설장비 운영 분야로 지정이 되었고 2019년 7월 통신장비 운영 분야로 추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에 제64회 졸업식을 통해서 81명의 졸업자를 배출하였고 올해 3월 2일자로 기계과 2개 학급 31명, 전기과 2개 학급 29명에서 총 60명의 신입생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일자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영재 교장선생님께서 본교에 부임하셔서 학교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교직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교관 포함해서 교원이 31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실 및 기타 직원 17명에서 총 48명의 교직원이 본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학년이 56명, 그 다음에 2학년 49명, 3학년 73명에서 총 178명의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졸업생 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생 81명 중에서 군 특성화 학생 48명이 군 입대를 하였고 8명 취업 그리고 7명이 4년제 및 2년제 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군 입대 학생이 48명이 많은 이유는 3학년 2개의 학급이 군 특성화 학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군 입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 입대 학생이 많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과가 학생 수가 졸업생이 38명입니다. 근데 취득한 자격증 수는 135개. 전기과 43명 졸업생들이 취득한 자격증은 126개. 그래서 총 261개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 취득률이 322%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생 1인당 평균 3.2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교 교육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인, 도덕인, 전문인, 창조인, 건강인을 육성하여 바른 인성, 성실한 태도, 창의적인 기술 인재 육성을 본교 학교 교육 목표로 삼고 열심히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 소개를 말씀드리면 본교는 기계과, 전기과 두 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특히 기계과 학생들은 용접, 선반, 밀림, 조립 등의 기초실습 과정을 배우게 되고 전기과는 전기전자, 기초 등의 기초실습 과정을 배웁니다. 2학년, 3학년 진급에서는 전기용접, 특수용접, 그리고 선반 및 밀림, 그리고 중장비 과정의 실무 과정을 기계과에서 배우게 되고 전기과에서는 내선공사, 통신장비 운영, 네트워크 운영 등의 전공, 실무 과정 등에 배우게 됩니다. 각 과에서 취득하는 자격증은 화면을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전형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전형에 원서 접수를 한 학생들은 11월 11일 10시에 이 장소에서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월 14일 날 월요일 날 10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격 여부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전형 인원은 저희가 1학년 총 4개 학급 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본교는 다른 학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특별전형에서 90%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90%면 36명이겠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신입생을 특별전형에서 모집한다는 거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전형에서는 일부만 뽑고 대부분 학생을 일반전형을 통해서 뽑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반대입니다. 꼭 이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특별전형은 어떻게 하냐면 내신 성적 50%, 출결 50% 합산해서 모집 정원의 1.5배수를 먼저 선발해서 이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전형 성적, 그러니까 내신 성적 플러스 출결 50%의 점수를 60% 2차에서 반영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40% 반영을 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 때 신체 검사를 하는데 신체 검사는 합격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은 면접은 25일 날 실시하고 합격자 발표는 30일 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만 일반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 일반 전형에서 뽑는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 전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간에 특성화고의 입학 전형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지난 공고만 이 날짜에 운영하고 그러진 않고,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는 입학 전형일이 특별 전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다 동일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특별 전형을 놓고 합격을 했는데 다른 학교에 이 일반 전형을 내면 이중 지원에 해당돼서 모두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구제를 하냐? 구제할 방법은 없고 1년 쉬었다가 다음 연도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지만 이중 지원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전형은 방법은 그냥 내신 성적 100%만 가지고 일반 전형을 실시합니다. 특별 전형과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신 성적 플러스 면접 이렇게 해서 일반 전형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일에 만약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우리 혁신 특성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조음삼 부장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안공고 혁신 특성화부를 담당하고 있는 조금선이라고 합니다.
예, 혁신 특성화부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예산이 좀 큰 편에 속하는 그런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배정 예산이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1년 단위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3년째 지금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 특성화고는 총 12개 학교가 그러니까 직업계고 중에 12개 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돈이 큰 돈이다 보니까 실제로 세부 사업들은 한 20개 가량 정도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좀 굵직한 것만 3개만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현황, 아까 전에 이제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지금 재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동안에 총 딴 자격증 개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올해에만 지금 한 150개 정도 지금 자격증 취득을 했고요. 지금 이 150개 자격증이 컴퓨터 자격증은 빼고 150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20, 30개 정도 자격증 더 추가해야 될 그런 숫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1, 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이 자격증 따는 비중은 좀 적은 편이고 2학년부터 이렇게 조금씩 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학년 때 이렇게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취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격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자격증 등급이 이제 가장 아래 등급이 기능사이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런 식으로 등급이 올라가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자격증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자격증을 저희가 지금 딱 그 학생들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은 기능사 자격증이라 가장 낮은 단계 레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좀 높은 등급의 자격증으로 가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군 특성화를 하든 취업을 하든 더 높은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기능사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는 것이 상위 자격증으로 가기 위한 연습, 훈련 과정이라고 선생님들께서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 방과 후 수업 이렇게 2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이라든지 혹은 이제 방학 때를 또 이용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고에 오면은 자격증 취득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그냥 저도 다른 학교들 쭉 근무하고 왔지만 마이스터고 못지않게 자격증 취득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장도 저희가 학교에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계과 지금 실습 장면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사진 담아봤습니다. 한번 용접이랑 지금 중장비 실습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과 전기 기능사 실습 그리고 필기 이렇게 방과 후 수업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취업 지원 활동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물론 군 특성화반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 오신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군 특성화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을 텐데 실제로 학생들이 군 특성화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학생들은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취업이든 진학이든 우리가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상담 이렇게 쭉 2학년부터 꾸준히 취업 상담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취업 캠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캠프를 운영을 하고 저희가 이제 현장 실습 지금 이제 3학년 학생들이 현장 실습 나가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마이스터고처럼 이제 저희가 대기업은 취업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가는 등급의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혁신지원 사업에서 이제 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안 쓰고 좀 방치되어 있던 이제 컴퓨터 실습실을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또 올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복도였는데 학생들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휴게 공간도 저희가 새로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따가 이렇게 학교 한번 둘러보실 때 이런 공간들 이렇게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꿈키움 성장 지원 사업이라는 걸 또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에 와서 진학공고에 와서 이렇게 취업이라든지 군 특성화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학생들이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현금은 아니지만 거의 현금과 유사하게 쓸 수 있는 이렇게 포인트를 지급을 해줘서 이 포인트를 카드에다가 담아서 줘요. 그래서 이 카드를 마치 우리가 이제 체크카드처럼 카드에다가 포인트를 주는데 이 포인트를 그냥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는 없고요. 학생들이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자격증 접수라든지 뭐 책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그 학습 목적이나 이렇게 학생들에게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 곳에서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학교에 배정된 예상은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인데요. 요게 올해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특성화고에 근무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 이 사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면은 현금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이 이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그냥 자격증 따라고 이렇게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상이 오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자격증에 대한 그런 동기 유발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배정된 예산은 이제 5,500만 원이고 올해 12월 안에 다 이렇게 자격증 취득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좀 뒤에 또 제 뒤에 군 특성화고 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저희 혁신 특성화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이 좀 많이 있는 부분 중에 학생들이 자격증 같은 경우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우리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이 뭔가 하고 신문에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봤더니 2021년 자료입니다. 1등이 지게차고 그다음에 2등이 전기기능사, 그다음에 3등이 굴착기 기능사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본교에서는 이 세 가지 자격증을 다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말씀드렸겠지만 자격증 하나 취득하면은 학생 1인당 50에서 6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희 학교에 학생을 보내주시면 아마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우리 군 특성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교 군 특성화 부장 선생님께서 군 특성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안고에서 군 특성화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 특성화 부장 박세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에 앞서서 한번 인터넷에 진안공고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군특성화 학교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런데 그에 관련된 정보는 생각보다 자세하거나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정확히 알아보시는 그 부모님들의 그 자녀분들 또 학생분들의 진로 선택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군특성화 학생들의 그 진로 과정과 그리고 혜택, 활동 소개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듯이 저희 학교는 기계과와 전기과 두 개 학과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군의 종류와 병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기계과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 육군 그리고 전기과를 선택하게 되면은 해병대로 진로가 결정이 되고요. 아버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군에는 많은 임무들을 수행하는 여러 병과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기획과를 선택하게 되면은 육군 공병 분야로 가게 되고, 저 육군 공병 분야 안에도 많은 임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학교는 굴찾기라고 하죠. 지금은 굴찾기, 운전과 운영 이 분야를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과를 선택하게 되면은 해병대 정보통신 분야로 가게 되고, 통신 장비 운영, 그러니까 군 통신 장비 운영 기술을 배워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자, 뭐 앞에 보시면은 저 굴착기 나와 있는데 저희 학교는 지금 이 군특사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굴착기 2대가 있습니다. 아마 학교 들어오시면서 운동장에 2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해병대 정보통신 쪽에 있는 저 사진은 해병대 위탁교육, 저희가 이제 군 부대에도 들어가서 직접 군 장비를 실습해보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학생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본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군특상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군특상 학생이 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일정 기준에 의해서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학년에 입학하여서 1학년, 2학년 때는 각 학교 또 학과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자 2학년을 마친 후에 3학년 때 저희가 이제 학과별로 2반씩 있는데 3학년 때 저 기획과 한 반 그리고 전기과 한 반을 군특성화 반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군특성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 우측에 보시면 이제 2학년 때 성적, 자격증, 그리고 출결, 신체 검사, 체력 평가,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징계 현황, 면접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군특성화 과정에 뜻 있는 학생들은 군특성화 학생에 선발되기 위해서 1학년, 2학년 때 뭐 내신 성적도 관리하고 자격증 취득도 하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좀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뭐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한 그런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이 부모님들께서 중학교 때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학생들 노력하는 그런 결과가 좀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2학년 때 선발하여 3학년 때 군특사 학생으로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군특사 과정은 3학년 때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3학년 때 일주일 수업 시간이 한 31시간 되는데 31시간 중에 12시간을 군 특성화 관련된 군 기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12시간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방과후 시간을 통해서 태권도라든지 뭐 본인의 이제 본인 역량에 맞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3학년 때까지 마치고 나면은 바로 이제 군 특성화 학생이 부상환으로 되느냐, 여기에서 많은 이제 질문과 오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학생들이 3학년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군에 입대하는데 부상환으로 입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역병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 복무 기간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의무 복무 기간은 18개월, 1년 6개월인데, 자, 입영부터 병장까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바로 이제 군에 입대한다고 해서 대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전투병과 같은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군인의 이미지와 관련된 전투병과로서 학생들이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배웠던 그 굴착기 운영이라든지 군 통신장비 운영 기술을 배워서 기술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군대 가는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전투병과 아니기 때문에 그 고된 훈련이라든지 그 고된 훈련으로 인한 그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일반적으로 가는 군대 가는 그 군인들보단 또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한 또 학생들이
이 군에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전투명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현장 기술을 쌓는 그 경력을 쌓는 그 기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이게 이제 한 가지 군특사 학생으로서 한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자 우측에 보시면 상병 때부터 전문학사가 취득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학사라면 이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뭐 법적으로 원래는 군인과 대학교는 동시에 이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군특성 학생들만 군대에 있으면서 대학교를 동시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뭐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은 꼭 뭐 대학에 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은 사실 공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라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나 또는 군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하냐? 상병 때부터입니다. 2병과 1병 기간을 마치면 12개월, 1년을 마치게 됩니다. 이 1년 후 상병 때부터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학교는 국방부에서 협약을 맺은 대학교가 전국에 6개 대학교 14개 학과가 있습니다. 각 그 육해 공군 해병대 각 병과별로 그 연계가 되어 있고요. 자,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과로 입학하여 육군 공병으로 가게 되면은 구미대학교 특수건설기획과로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병대 통신병과로 간 학생들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구미대학교 이 2개 학교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로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군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대학교를 다니냐? 아래 보시면은 온라인 수업이 50%, 오프라인 수업이 5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군 장병들에게, 그러니까 군특성화 학생 출신의 장병들에게 EMU, 이 해병대학을 입학하게 되면은 노트북을 한 대씩 지급해 줍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노트북을 지급하고 그럼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다시 반납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가지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이고요. 자, 그 EMU 해병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 같은 경우는 군에서 또 이제 국가에서 등록금 50%를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냐? 저희들이 졸업하고 군대에 있는 학생들 보니까 나머지 50%는 각 대학교에 그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과정과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또 장학금을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되는 장학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50%로서 진행을 하게 되고, 자 오프라인 수업 50%는 각 학기별로 한 2주간 그 대학교에 직접 가서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전문대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 학생들에게 가장 장려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적극 권유하고 있는 그 제도입니다. 자, 이 병장 이렇게 해서 이제 병장까지 마치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부사관으로 바로 임관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사실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혜택이라면은 필기 시험이 없이 부사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알아본 결과로는 부사관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흔히 이제 저희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속된 말로 군대 말뚝방다 하죠. 자, 뭐 이렇게 그 군대에 있는 장교나 또는 뭐 행보관 이런 분들 추천을 통해서 군대에 뭐 이렇게 이제 남게 되는 경우가 있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가 군 부사관이 되겠다 싶어서 필기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대에 있는 부사관학과를 입학하여 그걸 수료한 다음에 이제 부사관으로서 임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3가지 경우가 결국은 필기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런 평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 학생들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걸 가장 어려워라 하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요즘 뭐 취업난도 있고 해서 이런 필기 시험을 합격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희 그 군특성 학생들은 필기 시험이 없이 바로 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됩니다. 대신 이때 이 부사관이 되면은 정식 명칭은 임기제 부사관이라 하는데 바로 직업군인으로서, 그러니까 즉 국가 공무원으로서 부사관은 아니고 아직은 좀 이제 일반 회사로 따지면 인턴 과정과 같은, 아직 너를 좀 더 지켜보겠다, 네가 얼마큼 열심히 하는지 좀 더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 과정이 6개월에서 한 48개월 정도 되는데, 자, 뭐 6개월, 48개월에서 선택 복무가 가능합니다. 나는 군이 체질이 안 맞다, 나는 사회에서 나는 다른 걸 더 자유로운 걸 더 다른 걸 뭐 더 하고 싶은 게 생겼다 하면은 이 사이에 뭐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선택해서 전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주변 그 졸업생들 보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사회에서 좀 더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일단 부사관으로서 한 1, 2년이라도 하고 좀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아서 전역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이 기간 중에 진급은 군 인사 규정에 따라서 똑같이 일반 부사관들과 똑같이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도 가능합니다. 보통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있으면은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임기제 부사관에서 난 국가 공무원으로서 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직업군인이 돼야겠다 한다면은 48개월을 의무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또 이제 학생들에게 또 혜택이 주어지는데 EMU 전공 심화 과정이라는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학사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전문 학사였는데 이번에는 학사인데 이번에 이제 4년제 대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또 노트북도 다시 한번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어디가 있냐? 자, 육군 공병 같은 경우는 구미대학교, 그리고 해병대 통신병 같은 경우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구미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교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본인이 이제 가고 싶은 대학교 선택해서 지망하여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혜택은 똑같습니다. 등록금의 50%도 장학금으로 지급해주고 또 노트북도 지급해주고 수업의 방법도 온라인 수업이 50%, 오프라인 수업 50%로 전문학사 취득과 똑같은 과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48개월을 마친 이후에 나는 이제 직업군인이 돼야겠다, 나는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나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한다면은 장기 복무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장기 복무 심사는 학생들이 4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상급자에게 받는 근무 성적, 그리고 이제 면접, 그리고 이제 가산점으로는 그 기술 분야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 또는 뭐 태권도 같은 무도 자격증, 이런 자격증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장기 복무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중사, 상사, 원사, 이제 본인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근무하다 보면은 이제 원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제 공제와 군인 연금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제 많은 이제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똑같이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장기 복무 심사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장기 복무 심사를 통과해야 학생들이 직업군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삶을 이제 살 수가 있는 건데, 이 장기 복무 심사를 통과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좀 미리 많이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상급자들에게 그 군 생활을 좀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많은 뭐 이렇게 성실함, 뭐 끈기, 인내 이런 걸 좀 키우기 위한 그 인성 교육, 또 자격증 같은 것은 미리 고등학교에서 다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전부 다 취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가산점에 포함되는 자격증이, 자, 공병 분야는 뭐 굴삭기 운전기능사, 그리고 용접기능사 이와 같은 자격증을 학생들이 지도하고 있고요. 통신병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 또는 통신설계인사 이런 자격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3년 동안에 이 자격증만 취득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전 그 스님께 설명 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3개의 자격증을
평균적으로 취득한다고 하는데 저희 군특성 학생들은 제가 매년 통계를 내보는데 작년에 군특성 학생들 44명이 한 4.97개 자격증, 현재는 5.15개 자격증을 학생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5개 내외의 자격증은 군특성 학생들은 취득하고 졸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자기공부 심사에 필요한 자격증들이 무엇이 있냐? 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전산 분야, 무도, 뭐 한국사 뭐 등의 이런 자격증 분야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미리 준비시킨 것이 전산 분야의 이테스트 자격증 그리고 무도의 태권도 자격증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저 기술 자격증 할래요, 저 이테스트 이런 거 안 할래요 그러는데 참 학생들에게 저희는 또 설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단순히 밖에서 이렇게 하는 뛰어다니는 필드에서 뛰어다니는 그 군인이 아니라 이제 직업으로서 사무적인 일도 행정 처리도 해야 된다 해서 학생들 이 테스트 자격증도 가르치고 있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군특성 학생 44명이 1학기 때 그 열심히 공부해서 7월 달에 시험을 봐가지고 모두 통과해서 1급 내지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전부 다 취득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컴퓨터를 잘한다고 학생들 컴퓨터 하는 걸 많이 보시잖아요 집에서. 그럼 학생들이 컴퓨터를 잘한다고 아마 느끼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컴퓨터를 잘한다는 것은 그냥 게임만 잘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너희들 오늘 집에 가서 너 한글 프로그램이나 엑셀 프로그램 열어봐라 하면은 한글 프로그램과 엑셀 프로그램의 그 아이콘조차도 찾지 못하는 애들 많습니다. 맨날 게임만 하기 때문에 이거. 그런데 그리고 타자를 한번 쳐봐라 하면은 야 이게 지금 17살, 18살 학생들 의심스러울 정도로도 2개의 손가락으로 독수리타프를 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학생들 이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문서 작성 능력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 활용 능력까지도 전부 다 키워서 학생들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고요. 또 군에 가면은 태권도를 거의 군에서는 태권도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른 뭐 유도나 뭐 검도, 합기도 이런 것도 가산점이 들어가긴 하는데 군에서는 태권도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방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권도는 전부 모두 그 태권도 1단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태권도도 학생들 방과 프로그램 때 배워가지고 지난 8월 달에 학생들이 태권도 승단 심사를 봐가지고 저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군특성 학생들 현재 43명 학생들이 1단 이상의 태권도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욕심을 부리는 학생들은 나는 2단, 3단, 4단 더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2학기 때 또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11월 달에 태권도 승단 심사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한국사, 한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희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시간이라든지 뭐 학생들이 아직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아직 뭐 가르치기 힘들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는 그 전공 기술과 관련된 자격증과 이 전산 무도 자격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군특성 학생 지원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군특성화 학생으로 선발이 된다면 국방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습니다. 그 금액은 110만 원이고요. 지원 시기는 군특성 학생으로 선발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 중에 110만 원을 국방부로부터 지급받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학생들이 2학년 선발되는 순간부터 선생님 저 장학금 언제 받아요?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이 110만 원 지급받으면 이 110만 원 중에서 학생들 정복이나 체육복, 활동복 이런 여러 가지 피복을 구입하는데 30만 원 정도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8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제가 이미 전에 설명드린 건데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첨단 장비 운영 관련 전문직위 부대에 입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반 말단 부대가 아니라 그래도 사단급 이상의 그래도 좀 시설적으로 좀 낙후하지 않은 괜찮은 좀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학생들 기술 경력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한다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무복무기간 1년 6개월을 마친 이후에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면은 이제 군 그 부대 밖에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한다면 군으로부터 이제 독신자 숙소에서 제공받아서 거기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 질문 중에 하나 또 이것이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군인 하기 싫어요. 왜 그러니? 물어보면은 계속 군대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설명해 준다. 네가 병장으로 제대하고 부상을 인가하면은 일반 직장으로는 이제 그때부터는 직장인이다. 직장으로서 출퇴근을 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너 군인들 출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아니? 몰라요.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한다. 그 이외의 시간은 너의 삶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꼭 얘기를 해줘야 학생들이 그때 하더라고요. 저도 하여튼 학생들이 이런 오해 없이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복무를 선발이 된다면은 이제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제 본인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고요. 군인의 그 정년은 55세입니다. 55세. 그 군인 연금은 입대 후에 19년 6개월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 나이로 19세 군대 입대하고 나서 19년 6개월을 복무하더라도 40살이 안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자면은 40살에 전역을 한다면 연금도 받고 또 군 기술 한 20여 년간의 군 현장에서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분야로 취업까지 한다면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군 출신이라 한다면은 사회에서 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군에서의 그 이제 상하 계급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몸에 배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 출신한다면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내에서도 대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전문학사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런 사실 여섯 번째 기회는 뭐 소수이긴 하지만은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에 장교로도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계급이 부사관 계급과 장교 계급이 있는데 그렇게 장교가 있다는 거 아실 텐데 이 부사관 계급에서 학생들이 원한다면은 소위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중위, 대위 이런 간부 계급은 계급에 따라서 정년이 정해졌기 때문에 좀 추천하지 않고 그냥 부사관으로서 남아 있으라고 많이 이렇게 학생들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이 그 군특사 학생이 된다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이렇게 사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군 이탁 교육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희 이제 졸업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그 군특사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이 위탁 교육이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군특사 학생 때 1학기 때 일주일, 2학기 때 일주일, 총 2주, 2회에 걸쳐서 직접 군 부대에 들어가서 군에 있는 장비를 운용해보는 실습 과정, 이런 실습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군특사 학생으로 입대를 했고 또 옆에 다른 어떤 이제 군인은 그 군 장병은 일반적으로 이제 입대한 친구인데 그 현장 이제 군에서 이제 장비를 운영할 때 본인은 이미 나는 한번 그 군에서 직접 이 장비를 한번 운영해봤다는 그 경험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군특사 학생 출신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약간의 옆에 사람보다는 약간 뭐 우월함 이런 걸 느끼면서 군에서의 적응 시간도 빠르고 또 상급자로부터도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가장 만족해하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육군 공병 기획과로 입학하여 육군 공병으로 간다면은 이런 여기 현장은 지금 저희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육군 공병학교입니다. 육군 공병학교를 직접 들어가서 이 공병과 관련된 다양한 그러니까 공병에도 여러 가지 임무들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임무들을 한번 체험해보고 또 굴삭기와 관련된 작업도 현장에서 직접 해보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교육받고 있는 현장 사진이고요. 자, 전기과를 입학하여 해병대 통신으로 간다면은 이런 통신 장비 운영을 또 학생들이 직접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통신 장병을 배우는 장면입니다. 자, 또한 학생들이 군 관련 현장 체험학습과 안보 현장도 직접 견학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뭐 독립기념관도 학생들 가서 그 사진도 찍고 그 다양한 체험을 했고요. 또 이런 병영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 군에서 있는 그 군 전문가를 저희가 직접 초빙하여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포항에 있는 해병대 그 정보통신대대 대대에서 오셔가지고 학생들에게 해병대와 관련된 교육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이분은 이제 35사단 4단 주임원사님을 또 저희가 초빙해서 교육도 했었습니다. 또 여기 있는 강사님은 군 특성하고 출신으로서 현재 장기 복무까지 통과한 학생입니다. 현재는 이제 작년까지는 장기 복무를 통과해서 이제 국가 공무원 신분을 수 있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초빙하여 교육 좀 부탁을 드렸더니 자리를 옮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했더니 본인이 그동안 이제 군 특성화 출신으로서 해외 파병도 다녀와봤고 그리고 장기 복무도 심사할 정도로 군 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경험과 그런 걸 모든 걸 가지고 한번 그 정부 부처죠 국토해양부에 한번 그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지원해봤더니 그때 통과가 돼가지고 국토해양부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도 하더라고요. 현재는 이제 여기 나와 계신 분은 뭐 군인 신분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정부 부처 이제 공무원이죠. 자, 이렇게 이런 길도 있다는 것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한 극기 체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장소는 그 진안에 있는 진안 고원길이라고 있습니다. 진안에 그 진안 고원길 걷기도 학생들 체험하고 있고 또 무주에 있는 무주 태권도원 가서 학생들이 태권도도 좀 더 깊이 배워보고 있습니다. 또 임실에 있는 그 119 안전체험관 가서 학생들이 이런 안전체험관 가서 학생들이 그 안전과 관련된 또 그 어떤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군 적응 교육입니다. 서바이벌 학생들 이런 서바이벌도 한번 진행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담력 향상을 위해서 래프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극기 체험을 하면은 뭐로 해도 등산이죠. 이런 마이산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는 산도 학생들 등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체력입니다. 학생들 체력 측정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체력 측정 종목으로는 1.5km 달리기, 그리고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세 가지 종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은 뭐 학교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국방부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국방부에서 선정해준 이 세 가지 종목을 학생들을 체력 측정하고 있고 이 체력과 관련된 기준은 뭐 5급, 7급, 9급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급에 따른 기준은 국방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학년 때 군특성 학생이라면은 이 5급 기준에 맞추어서 모두 그 5급 기준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준비해서 군에 입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 체력 측정하는 그 사진이고요. 학생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방금 저희 오늘 행사 초기에 인사드렸던 군특성화 선생님들께서 그 아침 점호 이후에 그리고 저녁 점호 이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체력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력 단련을 통해서 제가 올해 이제 그 학부모님께 굉장히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생이 처음에 이게 2학년 때 선발돼서 3학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제 건강을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 수치가 좀 높고 해서 애가 기숙사 생활, 군특사 학생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을지, 나중에 군에 입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올 9월 달에 혹시나 싶어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모든 건강 수치가 극히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더욱더 학생들을 체력 단련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군대 입대해서 저희 이제 물론 이제 군특사학교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육군 공병이나 또는 뭐 해병대 통신이나 여러 학교가 있는데 국방부로부터 진안공고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여느 다른 학교 군특사하고 출신 학생들보다 체력이 좋다. 그러니까 뭔가 달리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진안고 학생들이 가장 먼저 들어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는 군특사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단체 생활이 이미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이 단체 생활이라든지 이런 뭔가 이런 점호 방식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군내에서의 규율을 이래 적응을 못해서 좀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 진안고 학생들은 좀 적응을 부드럽게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군특사업에서 또 방과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테스트 워드와 태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이테스트 공부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또 이 강당에서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런 많은 활동을 한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 그럼 이제 저희들이 뭐 더 이상 이제 그래 니들 앞으로 열심히 해라 잘 가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졸업한 이후에도 2년 동안 학교에서 추석에서 추수지도 그 학생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학생들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이렇게 만나러 가서 이제 저희 이제 선생님들과 이렇게 만나는 사진이고요. 학생들 뭐 지금 까까머리로 있는 거 보면 참 귀엽죠. 이 녀석들 아직 지금 군대 제대할 날이 좀 보이지도 않을 텐데, 자 이렇게 학생들 나가서 지금 학생들 면담하는 사진입니다. 나가서 진짜 현장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아직은 이제 군에서 가장 말단으로 있기 때문에 본인이 힘든 것을 바로 이 현장에서 건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건의 사항들을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듣고 국방부로 직접 건의도 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 군 부대로 얘기해서 좀 이런 거 좀 시정해달라 좀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졸업하고도 2년 동안 저희가 관리한다는 점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군특사 학생으로 선발이 되면은 3, 4월 달에 중에 하루는 군특성화 학생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다짐을 다지는 군특성화 착복식 행사를 진행합니다. 학생들 정보 입은 사진 보면 늠름하죠. 근데 애들이 이때는 좀 눈빛도 바뀌고 이 녀석들이 1학년 때 봐왔던 그 개구쟁이가 아니라 좀 어른스러워지는데 좀 철이 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이 순간만큼은. 근데 학생들이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많은 활동을 거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갈 때마다 부모님들이 조금씩 바뀌어 온다는 걸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정보 있고 다니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행동도 조심하고 언행도 조심하고 좀 의젓해지려는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저희들도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 처음으로 격려하는 모습이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자랑 한 가지만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2019년에 종합 우수학교로서 국방부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45개의 군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그 중에서는 종합 우수학교, 쉽게 말해서 저희 학교 매우 잘한다라고 칭찬받은 사진입니다. 상패도 있고요. 군특성화가 아마 알아보실 때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몇 군데도 알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진안군과 가장 우수하구나.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잘하는 학교, 좋은 학교, 우수한 학교가 있구나. 그리고 그 우수한 학교가 역시 진안군구나라고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군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사진도 찍고 다시 한번 우리 김특성 부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마 자격증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격증 3점 몇 개는 우리 군특성 학생이든 군특성 학생이 아니든 간에 평균적인 값어치고 방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은 우리 군특성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개수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은 학생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방과 후 수업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지금 교육이 없지만 주말에도 예를 들면 자격증 실기 시험이 예정돼 있으면 주말에도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면 1년 365일 학교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은 비용이 공짜입니다. 전혀 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반 중에 하나가 로더라고 혹시 아버님 아실까 모르겠네요. 로더 운전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는데 저희 학교는 그 로더라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 취득하는데 학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250만 원 들어갔답니다. 그만큼 사회에서는 자격증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실습하기 어렵지만은 우리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면은 그걸 다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10세 입학 업무를 맡으면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숙사 부분을 많이 또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아까 들어오면서 보면 정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기숙사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보면 아마 가서 보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기숙사 같은 경우도 원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혹시 이제 다양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금 말씀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군대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정해져 있나요? 학생들 제대하고 군대 입대하는 장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육군 공병 같은 경우는 논산 훈련소로 입대하고 있고 해병 통신 같은 경우는 포항에 있는 해병대 그쪽으로 입대하고 있습니다. 자, 또 2학년 때 군특 선발에서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저희 학교는 특성화 공고입니다. 군특 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일반 공고랑 똑같습니다. 군특성화 과정을 밟은 학생들도 있고 취업이나 진학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인 하고 싶은데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부장님 방법 있습니까? 예, 제가 책임지고 안 되지만은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 복무를 나중에 이제 다 거치고 장기 복무를 통과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혹시 떨어지면 장기 복무가 안 됐을 경우에 혹시 또 다른 진로가 있는가? 예, 김민호 선생. 공병 교사입니다. 장기 복무를 부사관 인간을 해서 3년차, 4년차에 들어갑니다. 3년차에 한 병원에 40%를 뽑고 4년차에 60%를 선발을 하는데 그 안 되는 인원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부대에서 경력직으로 해서 불착기 운용관을 모집을 합니다. 군무원으로. 그래서 그렇게도 갈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경력하고 관련해서 대학도 이행유 대학을 가기 때문에 거기 취업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취업은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딸 수 있습니다. 예, 기획과 학생도 정기과에 와서 정기기능사 취득하고 정기과 학생들도 기획과로 와서 굴착기나 지게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애들 신체에서 달림이라든지 그게 목표가 지금 급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급수에 들지를 않으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체력 등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체력 등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아침 점호라든지 또 야간에 체력 단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5급 이상 다 나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또, 예, 아버님. 졸업을 하고 부사관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의무병으로 일단 복무를 하는 건가요? 네, 졸업하고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한 후에 임기제 부사관 임용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부사관을 안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의무 기간만 채우고? 지금 예, 그 부분에 말씀을 해주시죠. 의무 복무하고 최소 6개월은 임기제 부사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실습 지원비를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24개월은 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8개월에다 6개월이니까 예, 24개월이네. 2년이네, 2년. 저는 3년 가까이 했습니다. 짧아요, 2년도. 자, 또. 그리고 애들 기숙사 생활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기숙사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기숙사비는 저희 학교가 월 기숙사비로 5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하고 저녁 식비만 받고 있습니다. 중식은 무료고요. 그럼 아침하고 저녁 식비가 대략 평균 한 14, 5만 원 되던가요? 기숙사비는 저희가 이제 운영비는 5만 원 받고 식비가 15만 원 되는데 현재도 그렇고 계속 한 50% 정도 학생들은 무료로 복무하고 군청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어서 한 50% 학생들은 돈을 내고 가지고 50% 학생은 무료 좀 하면 됩니다. 기준이 뭐예요? 저소득. 저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우수 학생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 추천으로 해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또. 아까 군특성화 학생들 뽑을 때 2학년 때요. 성적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성적의 기준은 몇 프로 있나요? 저 성적, 내신 성적의 비율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내신 성적 비율이 비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때까지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과목별로 A, B, C, D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A, B, C, D 등급을 점수화 시켜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 몇 등급 이내에 드려야 되는가 그걸 좀 물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내신 성적이든 자격증이든 체력 등급이라는 점수를 모두 합산해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나와요. 거기서 1등부터 20등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안 좋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점수를 늘리면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일본에서 20등까지만 들어갈 수 네, 희망자들 중에서 희망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또 우리 어머니도 궁금하신 거? 예. 기숙사는 한 방에 아이들 몇 명이 생활하나요? 지금 현재 4인 1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인 1실. 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서 같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같은 방을 저희가 원칙은 따로 이제 나름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같은 반 있잖아요. 1학년에 들어오면 1학년 1반이면 1반 내에 학생들로 위주로 기숙사 생활 같이 호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렇게 방 배정을 별도로 할 수도 있고요. 네. 자, 또. 신체 검사는 저희가 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이 실습하는데 혹시 불편한 게 있는가 이런 부분만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간단한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기재 부사관 월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임기재 부사관도 일반 부사관과 똑같은 그 군 인사 규정에 따라서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이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예, 우리 열성적인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방금 그 부사관 이제 월급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이 잘 붙어서 저희가 졸업생들에게 급여명세 하나 보내달라 해서 방금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사로 인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이죠. 약 190만 2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사회 진출해서 그 정도 월급을 받는 것은 그래도 그 나이대에서는 많이 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2학년 때 그 군특사 학생을 이제 선발하는데 그 성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 출결입니다. 출결. 가장 중요한데 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죠. 학교 다니는 것을. 그 출결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성실히 다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또 우리 질문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까 그 태권도 같은 경우도 방과후로 해가지고 단을 1단부터 그렇게 딴다고 했는데 아이가 지금 3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로도 계속 보면은 3단 땄으면 4단부터 시작을 해서 따는 건가요? 네, 3단 가져갔다니. 3단 한다면은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단까지 있다면은 굳이 안 해도. 이제 태권도 분야의 가산점은 만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대로 권장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한다면은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3단까지 있으면 보통 이제 다른 자격증을 그 시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겠죠. 3단이면 가산점이 만점인데. 네. 자, 또 조건이요? 저희가 원칙은 이제 장거리, 원거리 통학생 위주로 기숙사를 입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희망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기숙사에 자리가 있으면 가까이 진안에 살아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다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특 학생들 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양과 선생님들은 실습실에 가서 우리 학부모님들 맞이할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여기 지금 군특 현재 3학년 학생들입니다. 군특 3학년 학생들인데 아마 오늘 이 행사 봉사하기 위해서 나와줬는데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친구들 뒤를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실습장을 가시면은 담당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실습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답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기계과, 전기과, 그 다음에 급식실을 들려서 마지막으로 기숙사에 가서 기숙사 호실이라든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진학공부는 항상 학생들이 진로라든지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